안녕하세요. 4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작년 봄부터 식장을 예약했고 가을에 웨딩 촬영 후 스드메까지 다 예약한 상황입니다. 사실 4월 전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날짜 정하기가 많이 힘들어 고생을 했었고 결국 식을 한 차례 미루고 나서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비 신랑 측에서 결혼을 미루자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거나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였다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다른 문제가 아닌 예비 신랑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더군요. 한 해에 두 형제를 다 결혼시키기 힘들고 하객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며 저희의 결혼을 미루라는 거였습니다. 더 빡치는 건 예비 신랑인 남친도 본인의 동생이라 그런지 양보하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처음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군요. 그동안 식장을 예약하고 날짜가 한번 미뤄지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남친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었죠. 그런데 제 말은 아예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오히려 정이 없고 유도리도 없다며 저한테 뭐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 1년에 두 형제가 다 결혼식을 치르는 게 부담스럽다면 동생네는 먼저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고 식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했었는데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동생 먼저 결혼을 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댁들 곳이 보수적인 집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좋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합동 결혼식이라도 하자. 하고 말했었지만 이 또한 축의금 문제 때문에 절대 안 된답니다. 위 상황만으로도 정말 많이 화가 났었지만 제가 지금 더 빡치는 건 어제 예비신랑 동생이 다짜고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는 날짜를 옮기라며 저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행동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이건 그 직후에 예비신랑에게 말해서 사과를 받긴 했지만 도무지 화가 풀리질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동생네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결혼하라고 해라. 그냥 두 형제 모두가 올해 식을 올리자. 그도 아니면 합동 결혼식을 하자. 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지만 시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며 형제 둘이 상의해서 한 명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비 신랑은 무조건 동생네가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인지. 시국이 이런지라 결혼 준비만 1년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전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신혼집과 혼수를 안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몇 개월 뒤 후기입니다. 남친 여동생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글을 썼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저는 4월에 신부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은 싱글이 되었네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후기를 올려봅니다.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글을 쓰고 난 후 남친과 계속된 의견차로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 무조건 양보하자는 남친에게 너무 화가 나 크게 싸우고 난 후 파혼을 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울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웨딩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서 고르고 고르던 스드메도 모두 안녕해야 했었죠. 서로 파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난 후 당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신 대로 제일 먼저 예식장을 캔슬했습니다. 동생이 제가 예약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계약한 식장은 예약 대기자가 걸려있어 전남친 동생이 계약하지 못하고 대기자가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이런지라 식장 자리가 남는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제가 예약했던 식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예약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으니 말 다한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동생 커플에게 식장을 양보하자는 말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약이 걸려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고르고 골라 계약한 곳에서 남친 동생이 결혼한다 생각하면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약금은 데이트 통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 측과 혼수 준비를 미루고 미뤄뒀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신축 풀옵션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집만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만약 혼수와 집이 있었다면 파혼을 조금 더 고민해야 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남친의 동생도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보수적인 전남친 집에서 예물과 예단 그리고 혼수까지 빵빵하게 요구를 하셨다네요. 물론 파혼의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국 파혼하고 수술을 했다는 것까지 남친과의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같은 연도에 며느리 둘과 손주를 얻을 뻔했다가 결국 셋 다 잃은 거죠. 처음에는 전남친 동생과 그 여친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의 결혼식과 여자를 지키지 못한 전남친을 원망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 역할이라는 게 없이 무조건 본인 동생과 부모님의 편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전남친에게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결혼 준비를 하자는 개소리와 함께요. 당연히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고 뭐라고 하나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더는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얼마 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사무실로 전화를 해오는데 덕분에 양해를 구하고 전화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일이 줄어들어 너무 좋네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파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면 결혼 후에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테니까요. 사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 저도 파혼을 고민하며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파혼했다더라. 딱 이 정도뿐이니 남들 눈을 너무 의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신중한 결정하셔서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도 파혼했었어요. 쓰레기랑 헤어지고 5년 뒤에 100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파혼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입덧 중이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쓰니도 곧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네,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배 낫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파혼한 것만 생각할 것 같다. 창피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남의 얘기 길어야 3일이라잖아요. 그리고 글쓴이 전남친과 그 가정을 미루어 볼 때 결혼하지 않으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글쓴이가 잘 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꼭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행여나 그런 놈 그런 집안하고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시는 누구도 안 만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이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길 바라요. 천운이 님을 도운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나저나 그 집은 혼사 둘의 손주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혼사가 다 깨지고 애까지 잃었네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것 같아요. 그 집은 충격이 그냥 충격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 뒤집어졌을 듯 합니다.
첫 글에서도 느꼈지만 그 집은 그냥 예의가 덜 되어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 혼사 다 파탄 나버리고 자식들이 40줄까지 결혼 못하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나저나 그 전남친 놈, 동생 놈 결혼식이 파토나서 슬금슬금 다시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5번째. 잘하셨어요. 저도 파혼하고 몇 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파혼이고 2번째로 잘한 일이 지금 이 남자를 만난 겁니다. 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레알 다행이네요. 전남친 동생이란 놈도 미친 게 형수될 사람인데 찾아와서 결혼을 미루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갔다고요. 그냥 집안 인간들이 다 또라이입니다. 파혼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7번째. 애초에 그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죠. 님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보니 그냥 사이즈가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신이 도와주신 거니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